약세는 지속될 겁니다. 약세는 지속되겠지만 네. 상반기에 이어졌던 그런 반등의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과 뭐 부산, 제주까지 전 국토에는 계속 장 자체가 네. 상승장 자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언제 한 번 더 출렁거려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약세장인 건 맞는데 그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거래량이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한 3, 4천 건 되는 요 수준이 급격하게 또 이렇게 뭐 말라서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약세 속에서 국지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교통망의 확충이 있는 좀 재료가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선에서 강보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더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분양 시장을 좀 예의주시해서 좀 지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이면요. 네. 약세장에서 강보합 거리들이 있으면 네. 그때만 사타 팔았다 하면 되는데 네, 네.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은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주택 보유 현황이나 포지션에 따라서 네.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면 네. 그 당연히 청약을 노크해서 네. 분양 시장을 통한 접근이 가장 좋고요. 네. 가장 좋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오르는데 내년에 또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주식처럼 황금성이 뭐 좋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돼서 네. 매매 시장을 접근하실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발목이나 뭐 무릎 이렇게 저점에 사면 가장 좋겠지만 네. 정확한 저점을 누구나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흐름보다 네. 내가 살 때의 가격이 좀 낮은 상태라고 하고 그 가격을 지불할 때 내 가용자산과 차입을 통했을 때 이자 부담이 내가 좀 견뎌낼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나는 근데 또 집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하면은 그때는 용단을 좀 할 수는 있는 거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청약되는 게 베스트죠. 근데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니까 되게 어렵죠. 청약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실거주를 하고 내가 그 대출 금리를 감당 가능할 정도면 그래도 뭐 살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무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1주택자는 지금 추가 구매가 가능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이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1주택자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주 계획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실거주 하시면서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쭉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굳이 뭐 집을 바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주택자면서 언젠간 내가 한번 바꿔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잠깐 거쳐가는 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소득 규모가 더 커지고 하면은 더 넓은 집으로 갈 거야. 또는 직장 위치가 어디니까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갈 거야. 또는 이제 자녀의 어떤 교육 여건에 맞춰서 그 그러네요. 교육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주택이 있고 옮기고자 하는 대상이 그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러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네. 명확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좋아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조급함이 없고 바로바로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게 이제 장점이 하나 있고 내 집을 일단 손에 안 받고 좀 고가에 양도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네.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옮겨갈 대체주택을 취득하러 갈 때는 좀 발걸음이 무겁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맞아요. 내가 이제 신고가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올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부담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 같은 뭐 하락장 좀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강한 시장에서는 내 물건을 그렇게 고점 대비해서 높게 팔 수는 없지만 낮게 팔아야겠지만 네.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그 대체주택 또한 가격 메리트가 있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내 주택 가격보다 네. 옮겨가려고 하는 그 대상 주택이 네. 더 낙폭이 컸다. 네. 그러면은 이게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 주택이 5억 떨어졌는데 네.
갈아타려고 하는 주택이 7억 떨어졌다. 네. 그러면 2억의 어쨌든 기회비용은 내가 벌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장 중립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르면 오른 대로 난 비싸게 팔지만 또 오른 대로 사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싸게 파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싸게 들어가는 취득할 수 거고. 있고 네. 그렇게 수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주택자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셨고. 예, 머리는 지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네. 그리고 상승장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갈아타실 때는 가지고 계신 내 거 먼저 일단 좀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는 순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매도부터 확실히 하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자.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까지 이 환경에 처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짜드렸고,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사실 추가로 집을 매입해서 네. 발생될 수 있는 뭐 기대 차익이나 이런 거를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보유 기간 동안의 비용과 네.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의 양도세 같은 거를 다 덜어내고 나면 네. 실제 내 주머니 속으로 가져가는 이익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에 그렇게 막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던가 다주택자로서의 포지션을 내가 좀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시기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게 다주택자가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네. 역전세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 차액도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현금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없기 때문에 지금 역전세 뭐 임대인 대출이 나오는 거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집을 추가로 사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당장 내가 보유한 주택의 운영 수익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좀 높아지고 좀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는 기대 차익보다는 보유 기간 동안의 운영 수익이 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그만큼 시세보다 잘 나오는 물건인지 네. 내가 그만큼 잘 받고 있는지 왜냐면 내가 내는 이자 부담 커졌거든요. 네. 거기에 상응해서 임대 수익이 받쳐주는지 뭐 이런 실질적인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보유 가치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는 일단은 몸집을 좀 줄여나가는 출구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번 더 출렁거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완전히 진입을 해서 좀 위기 요인이 많이 사라지고 많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뭐 자산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좀 응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산 현황별로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시장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이 뭐 매매 시점을 이렇게 잡으려고 어쨌거나 계속 막 어플 쳐다보고 가격 변동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반드시 매매 시점을 잡을 때 확인해야 될 포인트랄지 아니면 뭐 지표랄지 뭐 그런 게 있다면 힌트 하나 주고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저도 많이 강조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변화의 기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좀 거시적인 그 경제 환경 이제 금리가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세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움직임의 변화에서 저점을 이제 시기가 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점을 좀 통과하는 어떤 시그널들은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먼저 드렸던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부양하거나 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규제를 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규제 완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짜 정부가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갈 것 같고 네.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특례 이런 용어들이 들어간 한시적으로 예. 딱 한도 정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규제가 좀 풀어졌으니까 시장을 좀 거래를 정상화해야겠다라는 취지였다면 네.
이때부터 나오는 거는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례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조특법 99조 같은 거 기억을 해보면 미분양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해당 주택을 분양을 받으면 5년 동안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특례 적용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 분양 받고 사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가 그치고 다시 상승장으로 가면 당연히 이 제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정책들 네.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시그널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좀 빨리 반응한 듯한 모습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가져가는 영향이 좀 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가격에 갑자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여전히 높은 여신 부담이 장기간 이렇게 구매력을 저해하는 이제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잡혔던 게 상반기 때 수요가 좀 반응했던 큰 이유라고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거래량인데요. 네. 거래를 볼 때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거래량의 수치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준으로 작년 11월에 한 760건 정도였다가 올해는 이제 1월, 2월 달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뭐 3, 4, 5월 달에는 그만큼의 이제 드라마틱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3,000건 정도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증가되는 그 추세, 그 량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인가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 속성을 봐야 되는데 직전 거래가 있고 요번에 나온 거래가 있는데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냐 아니면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이냐.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 3건만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고요. 30%가. 네. 보합이 한 10%였고 나머지 한 60%는 전보다 낮은 거래 비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멀스멀 올해 좀 바뀌다 보니까 보합의 10%가 있고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 비중이 지금 정확히 절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절대적인 그 양은 10년, 15년치 예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속성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상승장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저점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세 가지 중에 금리 부분이야 이제 이거 결정 변수가 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의 반응들, 그리고 이 반응들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매매 시점 잡으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공식적인 질문은 마치는데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근데 이 질문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네, 예, 해주십시오. NH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런 싼티나는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산다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아, 지역이요? 네. 아,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네네. 일단 여기 뭐 청약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 앞두고 있는 예정 단지는 전 네. 일단 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이제는 뭐 받진 않아서 기존의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는 물량도 있긴 할 텐데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정말 사업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인건비나 건자재값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 공사계약 맺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 심지어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도 내년에 분양 계획이 아직 수집이 안 돼요. 뭐 중단된 데도 은근 많다고 네. 그러던데요. 지금 예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사실은 1년 전부터 분양하겠다라고 한 단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협의가 원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착공을 뒤로 미루게 되고 분양 시점 계속 뒤로 미루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을 거고, 제가 눈여겨보는 곳 중에서는 뭐 다들 용산 좋다고 하잖아요. 용산 좋은데 강남보다도 일부 지역들은 더 비싼 곳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용산 좋은 거 아는데 또 거길 왜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네. 이제 효창공원역 있잖아요. 네. 효창공원역에서 이제 숙명여대 올라가는 그 북쪽 사이에 그쪽 지역이 네. 지금 뭐 정비 사업 이슈도 좀 있고 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그 연립 이제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네. 이쪽에 이제 좀 투자 관심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진행 속도와 개인의 여력과 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가야 되긴 하는데 장점은 용산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개발 재료를 등에 입었다라는 거, 네. 입었다라는 게 있지만 잘못하면은 우리 때 안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걸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철저하게 개인이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송파구에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예전에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 네. 그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네. 뭐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오, 레이크 팰리스 있고 이제 그 네. 밑에 삼전동이라고 있는데 네. 삼전동도 그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아, 모아타운. 요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제 맞아요. 그런 사업 진행으로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좋은 건 다 알고 그 가격을 다 지불하고서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 지역적인 어떤 호재를 힘입어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제 상품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해봤어요. 참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부동산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 시점 잡으시려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NH투자증권 정보연 수석연구원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